사철, 긴기한암을 포함한 덴드로비움, 즉 모든 석고가 긴기한암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병충해야 가정에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크드TV의 난나놈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찐 구독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주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이 많이 올리지 못한 것은 몸은 상태가 비교적 많이 좋아졌는데요.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변하고 잘 나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은 목소리가 듣기 조금 고약하시더라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긴기한암이나 대명석곡, 그리고 석곡을 포함한 다른 모든 덴드로비움은 봄에 꽃이 피고 신화를 올려 지금쯤 아주 잘 자라고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즉 1년 중에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봄부터 여름 장마 전이랍니다. 이때는요, 옛말에 부직갱이를 꽂아 놓아도 잘 자란다고 할 정도로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요, 해학과 약간의 뻥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이 하지인데 이 하지를 전후해서 보통의 경우 장마가 찾아옵니다. 장마철에는 식물에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해가 나온 날은 온도가 35도까지 팍팍 올라가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식물, 특히 가정에서 밀식 재배하는 착색난초들은 힘든 시기입니다. 1년 중에서요, 겨울의 열악한 환경보다 난초들이 더 많이 죽는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장마철이나 장마 후에 난초들을 더 많이 죽이는 원인은요, 질병 때문인데요. 덴드로비움 계통의 착색난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연부병과 금부병, 탄자병, 그리고 점들이 생기는 흑점병이나 황색이나 갈색 반점병 등을 들 수 있지만요, 이는 곰팡이균이나 세균성 질병입니다. 미생물 중에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서요, 폐기 소각시켜 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말고요. 세균성 질환인 연부병은 세균이 도감부로 침입하여 양분과 수분의 이동을 막아 썩게 하는 병이기에 감염되면 순식간에 난초를 죽여버리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랍니다. 가장 많이 난을 죽이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은요, 곰팡이성 질병이랍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적당하게 높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통풍이 안 됐을 때입니다. 즉 온도는 어차피 난들이 살아가는 온도에서 곰팡이나 세균이 잘 자라니까 어쩔 수 없고, 또는 장마철이라서 이를 맞추기에도 상당히 힘들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 부분에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려면요,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가능하면 화분과 화분 사이에 틈을 좀 둬서 좀 넓혀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요, 자연적인 통풍이 힘들면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강제적인 방법도 있답니다. 선풍기를 이용할 때는 난에 직접적인 바람이 가게 하는 것보다는 벽이나 바닥 쪽으로 하여 난에 직접 바람이 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문제는요,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살균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독약의 경우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약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주변에 농약상이 없을 경우 가끔은요, 일반 꽃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의 꽃집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한낙스가 4% 용액인데요, 여기에 200배 정도로 희석해서 난에 직접 뿌려주거나 10 내지 50배 정도로 희석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가구나 베란다의 구석구석 등을 미리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 사용하는 유한낙스는 있잖아요, 반드시 내기율러를 사용하고요, 향유한낙스라든가 이런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독 횟수는요, 장마 전과 후에 한 번씩 소독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때 알코올이나 가산화수소수 등을 이용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방이 목적이라면 저는 권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곰팡이나 세균,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것의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만 낙스를 사용해서 예방하면 된답니다. 만약에요, 연부병 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발생한 척은 죽어버리기에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답니다. 전문 농약방에서도 치료제는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전문 약재가 아닌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가 가사나수소수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가사나수소수 2.5에서 3.5% 용액인데, 난해 질병 부분에 용액 그대로 발라주거나 희석하지 않고요. 또는 2배로 희석해서 발라주면 된답니다. 즉 가사나수소수 1에 물 1 섞는 거죠. 이때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쌀더라도 나중에 난구실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가 해충인데요. 이 해충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해충이 솜깍지벌레일 겁니다. 이는요, 하얀 솜털 같은 것으로 딱 쌓여 있으면서 배설물로 끈적끈적한 액체를 배설하기에 자세하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자주 발생하고 번지는 속도도 빠르지만 일찍 발견하면 난에는 큰 해를 입히지 않고 바로 퇴치가 가능합니다. 전문 약재로는 네머드라는 농약이 직방인데요. 이를 구하시기 힘드시다면 동네 약국에 가서 비오킬 종류의 살충제를 뿌리면 된답니다. 해충의 경우 대부분 알에서 깨어나는 주기가 일주일 전후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활동이 앙상해져서 생애 주기가 빨라지기에 선배들은 두 번째 살충제를 뿌리는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해서 죽지 않았던 알의 상태로 있던 충이 알에서 깨어나게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방제하고, 그로부터 또 5일에서 7일 후에 세 번째 방제를 해서 완벽한 방제를 하기에 노력한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응애와 총체벌레인데요. 응애는 번지기 시작하면 잎 뒷면이 하얗게 변하고, 잎 뒷면을 자세하게 보면 빨간색의 아주 조그만 벌레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이 볼 수 있답니다. 이들은 옮기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한번 난실이나 베란다에 번지면 잡아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답니다. 방제 방법은 응애 전문 약재인 살비제라고 하는 전문 약재를 사용해서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나, 이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도 비오키를 사용해서 잡아내면 되는데, 이때에는 충돌이 반드시 직접 몸에 맞아야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잎 뒷면에 약재가 충분하게 가도록 뿌려줘야 한답니다. 세 번째, 특히나 꽃에 즙을 빨아먹어 1년 내내 농사지어 꽃을 보려는 순간 감산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려버리는 총체벌레라는 녀석인데, 이 총체벌레라는 녀석은 한번 발생하면 생각보다 박멸이 쉽지 않기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요 발생하면 바로 방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총체벌레의 생애주기는 온도에 따라 2~3배의 차이를 보이니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봄에는 보통 7일 정도 후에서 알에서 깨어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4일 정도 후에서 알에서 깨어나므로 이 생애주기에 맞춰서 방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즉 봄에는 1차 방제 후 7일 정도 후에 다시 2차 방제를 하고요, 그 다음 2차 방제 후에 7일 후에 3차 방제를 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여름이라고 그러면은 그 방제 주기를 좀 당겨서요 4~5일로 간격을 좁혀가지고 3 내지 4회 방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도 전문적인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근처에 농약방을 찾기 힘드시다면요, 비오킬 등을 이용하거나 개충국이라고 하는 친환경 약재를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알코올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날이 더운 날 알코올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물론 다른 농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알코올만큼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알코올은요, 약국에 가면 약 80% 정도의 알코올 용액을 파는데, 난에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 용도는 60~70%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너무 많은 양을 세순이나 세입에 뿌리면 약해를 입는 경우도 있답니다. 난의 피해는 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훨씬 크지만 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해충이므로 해충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방지를 하고, 살균제는 장마 정가 후에는 반드시 예방의 목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답니다. 일단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난초의 여름철 질병은 대부분 높은 온도와 습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를 뿌리고 낙스나 알코올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요, 약재를 뿌리지 않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풍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통기와 통풍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즐거운 여름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기한항과 대명석곡을 포함한 석곡, 즉 덴드로비움의 질병과 예방,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